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 들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나 포획틀이 재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포획틀이 설치돼 있습니다. 2달 전쯤 이곳에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1마리. 야생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 놓아둔 먹이는 새들이 거의 다 먹어치웠고 철창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어서 멧돼지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야행성인 멧돼지 습성을 고려해 야간에는 철창문을 열어둔다고 하지만 매일 관리하기도 힘들고 멧돼지가 잡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갇히는 걸 보면 절대 안 들어와요. 안 와요. 그럼 또 틀을 또 옮겨야 돼요. 딴 데다가.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무게가 만만치를 않으니까. 먹이를 찾아 남하하는 멧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는 곳곳이 휘어지거나 아랫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모두 멧돼지가 울타리를 통과하려 애쓴 흔적들입니다. 수리하면 뚫고 지나가길 벌써 수차례. 농가 감염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민들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수를 한다 쳐도 그 다음날 되면 와서 이렇게 또 뚫어놓습니다. 이건 멧돼지가. 멧돼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이받아서 이 한번 들으면은 이 기둥이 다 뽑힙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원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는 673km.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모두 합쳐 1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포획틀은 하나에 180만 원씩 700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 건수 2만 2천여 건 가운데 88%가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고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건수는 6.5%로 저조합니다. 포획틀 주변에 좀 포획 트랩도 같이 배치를 해서 여기만 보고 포획틀문 안 들어가고 그냥 가는 멧돼지들을 내서 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7개월간 이어지면서 발병 지역 인근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 대책은 애타는 심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면서 최대 잠복기를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유입을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 오늘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 30만 명이 강원도를 찾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제외하면 강원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철원에서 접촉자로 격리돼 있던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우려가 컸던 총선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2주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완전히 종식됩니다. 문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강원도가 숙박시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연휴 동안 전국에서 30만 명가량이 강원도를 여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해안 관광도시에 위치한 리조트와 호텔은 이미 만실이고 춘천에 위치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실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5월 1일 그리고 4일까지는 거의 한 80% 정도가 찼어요. 증상이 없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관광지에서의 바이러스 전파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고성으로 동반 여행을 온 경기도 거주부부 3쌍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고성 지역이 한때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관광업소의 발열 체크 등 방역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방역 당국도 여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여행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거나 되도록 혼잡한 여행지는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항이 길어졌던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탑승 예약은 매진된 상태인데 지자체와 선사에서는 긴장감 속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여객선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여행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약간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살짝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키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비수기 운항을 중단했던 울릉도 관광 여객선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휴항 기간이 2달이나 길어졌습니다. 운항이 재개된 첫날 440여 명 정원인 이 여객선은 100% 탑승률을 기록했고 연휴 기간에도 매진 행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릉도 뱃길은 다시 열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닌 만큼 여객선사는 감염병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체 소독을 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온도 체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현지에서는 울릉군과 의료원이 협력해서 대대적인 여객선 이용객들이 몰려들 동해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혹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방역 활동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강릉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아직 묵호항보다는 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7월 23일까지 휴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월군 의회 윤길로 전 의장이 불신임한 가결로 사실상 의장직에서 쫓겨난 이후 6개월 가까이 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불신임한 통과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윤길로 전 영월군 의장. 곧바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법적 공방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의장직을 잃은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윤 전 의장이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초 의장직을 잃은 윤길로 의원은 그 이후로 반년 가까이 의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된 지 19일 만에 법원이 불신임 의결 취소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22일간 반짝 등원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군의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 예산안 심의 등 4번의 임시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상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개 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50일 넘게 회기 참여는 물론 간담회, 민원 업무 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비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되지 않으면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월군 의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5월까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변과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던 윤 전 의장도 5월에는 등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요.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요. 장기화된 감염병 여파에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는 요즘 반년 가까이 의장직은 물론 의원 업무마저도 손을 놔버리고 의정비만 챙기는 윤 전 의장. 세간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세금 내서 주는 거거든. 그렇죠. 자기가 안 나오면 본인이 안 가져가야지. 받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정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저 당끼리 싸우잖아요. 국민을 생각해야죠.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수능에 취약한 도내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정시 비율을 기존 20-30% 수준에서 40% 안팎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작년 기준으로 도내 수험생들의 90%가 수시 전형으로 진학한 만큼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정시 모집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수능 성적은 4년 연속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양 강원도민과 춘천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춘천시민회 중앙회 소속 30여 명은 어제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따지면 방사광 가속기가 춘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환경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춘천이 온갖 규제를 받아왔다며 방사광 가속기를 춘천에 구축해 지역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선을 고의로 누락시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56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주의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인 A씨는 신천지 신도인 걸 밝히지 않기 위해 지난달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시켰고 이 때문에 보건소 직원 3명이 격리되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원주 지역 해외 입국 남성 2명에 대한 사건도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어린이날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삼척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